안녕하세요. 제9강 고려 후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후기를 시작하는 시점은 바로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분수령이 무신정변인데요. 그 무신정변의 발생 배경부터 살펴보면요.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과는 설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무신은 차별하고 문신은 우대하고 문신이 낮은 사람이 무신 장군들에게도 막대하는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 무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 최씨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최충헌, 최우, 최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김준, 임연, 임유무를 마지막으로 무신 집권이 끝나게 됩니다. 이들이 지배할 때 그 결과를 먼저 살펴본다면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무신들이 무력으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무신정변 때의 기구를 한번 살펴보면요. 권력기구가 되겠죠. 초기에는 중방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방이라는 것은 무신들 최고의 회의기구로 원래 여기에 모여서 무신들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권력을 잡고도 여기서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방인데요. 도방은 경대성이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또 이제 계속 개성되면서 신변 보호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정도감인데요. 이 교정도감은 최씨 정권 때의 최고 권력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치를 보좌하고 만약에 반대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색출해내는 최고의 권력기구가 교정도감입니다. 다음은 정방이 되겠는데요. 정방은 최후가 설치한 인사행정기구로 이때부터는 문신들도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등용시키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교정도감, 정방 정도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별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별초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기구였습니다. 야별초라고 불려서 밤에 도둑을 잡는다든가 했던 이런 기구였는데 후기로 가면서 야별초가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 몽골에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을 모아서 신의군이라고 만들어서 삼별초가 되었습니다. 이 삼별초는 몽고와의 항쟁에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음은 무신정변 때의 사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요. 이의민과 관련된 것인데 자, 이의민은 경주 사람으로 아버지는 소금장수였고 어머니는 절의 종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의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따져봤을 때 천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박을 잘하니 의종이 아껴서 승진시켰다. 조이총의 난을 진압하고 난 다음부터는 상장군에 올라서 결국은 고려 최고의 실권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의민처럼 이렇게 천민이면서도 최고의 실권자까지 오를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최충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충원은 민가 100여 채를 허물고 자택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 이 공사에 백성의 부역이 아주 심하였다라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충원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아끼기보다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운다거나 자기의 그런 권력욕만 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비 맞으며 엎드려 김매네 거칠고 검은 얼굴 어찌 사람이랴 햇곡식 풀어러 채 있기 전에 관리며 서리들이 미리 조세를 매기네. 자, 이렇게 봤을 때 신분제도 무너지고 권력자들은 백성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그런 무신정변 때의 사회를 대변해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신정변 때의 봉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면 병마사였던 김보당의 난이라든가 서경유수 조의총의 난, 서경유수라면은 이 사람도 무신입니다. 무신임에도 무신 집권이 바르지 못하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다음은 공주명학소의 망이, 망소이의 난, 청도 운문의 김삼이의 난, 초전의 효심의 난, 주로 농민이나 천민들의 난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자 이것을 타개하고자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다음은 만적의 난인데요. 만적의 난은 지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 북산으로 가서 나무할 때 다른 노비와 함께 이 땅에 천민이 없게끔 만들고자 하였다. 무신정변 이래 천민 출신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사람이 많이 있거늘 노비라고 해서 장군과 재상을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충원의 사노였던 만적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만적은 천민들은 자기 신분을 타파하고 자유민으로서 관직에 나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난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천민이 높은 출신에 올랐다. 바로 이의민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다음은 몽골과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과의 첫 만남은 강동성 전투에서 만났습니다. 강동성 전투라는 것은 금나라가 거란족을 이제 물리치고 있었는데 몽골이 금나라를 쳤습니다. 이때 거란족들은 이제 살 길을 찾아서 다시 저항하게 되었는데요. 몽골군에게 쫓겨서 강동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고려 군사와 몽골 군사가 같이 이 거란족을 물리쳤습니다. 이때 몽골과의 첫 만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몽골은 자기들이 마치 고려를 도와준 양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고 우리를 마치 식민지 대하듯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는 몽골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겠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몽골 사신이었던 저고여가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몽골은 고려에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1차 침입 때 몽골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귀주성에서 박서가 용감하게 싸우고 군민들과 함께 잘 싸워서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이 몽골과의 전쟁 과정을 살펴보면은 주로 귀족들보다는 천민들, 노비들 이런 사람들의 항전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충주 노비들의 항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몽골은 우리와 형제의 국가를 가지기로 하면서 강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는 다루가치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루가치라는 것은 몽골이 식민지라든가 정복지에다가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기도 하고 그 관청의 우두머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렇게 몽골이 우리에게 계속 내정 간섭을 하자 최후는 끝까지 싸울 마음을 먹고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강화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몽골이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2차 침입 때는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후가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는 그런 공을 세웁니다. 그래도 또 계속해서 이제 3차에서부터 6차까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몽골의 침략을 맞아서 강화도로 옮겼지만 내륙에 남아있던 많은 백성들은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 처참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고 결국 우리는 몽골에 항복하고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